익산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을 지역 하면 한병도, 조배숙 그리고 권태홍 후보 등 나온 지역인데 역시 한병도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고 있어요. 저번에 한 30%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더 벌어졌어요. 40%까지 벌어졌는데 익산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한병도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하시고 다시 오셨지만 이번에 뭐 청와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익산에 대해서 또 익산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익산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한병도 지금 이 후보도 과거에 이제 또 의원을 한번 또 하신 적도 있어요. 네. 물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로 나와 있는 이 조배숙 후보는 정말로 다선을 노리는 익산의 지금 간판 중에 지금 간판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도 그 아까 저희들 지나왔지만 그 김성주 그리고 또 정동영 그 후보 두 후보 간의 그런 그 양상 속에서 살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금 형산들이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격차는 더 커져서 지금 40.4%까지 지금 벌어져 버렸던 거잖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조금 저는 오히려 뒤로 하고 싶고 오히려 지금 이 권태웅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어때요? 조금 떨어졌나요? 이 분이 지금 지지도가? 예, 한병도 후보가 좀 많이 오르면서 예. 권태웅 후보랑 조배숙 후보 거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뭐 마치 어디 이제 물 먹는 하마처럼 한쪽이 쑥쑥 성장을 하면서 다른 쪽들을 갖다가 이제 뺏어올 수밖에 없는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이 제로섬 게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 네거티브 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왜 권태웅 후보를 지금 예를 드는군요. 우리 MBC가 아니었지만 타 방송사에서 지금 방송 토론회를 했었던 제가 장면을 지금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의 질문이 머릿속에 굉장히 꽂혔어요. 그게 뭐라고 어떤 질문이었는군요. 권태웅 후보가 한병도 후보에게 말을 하기를 장전마을 가보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런데 못 가봤다고 또 답변을 해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정말 이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보니 그래서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표심은 여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심은 결국. 뭘 쫓고 있나. 예. 그래서 감히 뭐라고 정말 재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보면 야 정말 이거 깜깜이 선거라는 게 이런 건가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이 그거에 대한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또 그렇죠. 안타깝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디가 또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 장전마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권태웅 후보야말로 어떻게 지역 장전마을이 한 이슈였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한 이슈였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뭐 아마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됐었던 거니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 권태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안타까운 후보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도내 후보 중에서 좀 관심 가졌던 후보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 가졌던 후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정의당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또 지역 후보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중앙 정치에 대한 감각도 훌륭하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천착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뭐 나름대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스킨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중앙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익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너무 한쪽만 편을 들었나요? 편의 방송으로. 하여튼 그런 열정에 비해서 네.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자원으로서는 참 좋은 분인데 물론 뭐 한병도 조배숙 후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권태웅 후보가 이쪽 출마하지 않고 다른 지역구에 출마했으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익산 않았을까. 갑으로?
지금이라도 뭐.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지보다는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 에이,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안타깝습니다. 김한 기자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 뭐 아까 김광수 후보 얘기도 했지만 현장의 뭐 의정 활동이나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과 실제 이제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의정 활동이든 뭐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고 계속 이제 좀 더 노출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유권자 입장이었을 때 생각하면 그냥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뭔가 유명하고 이런 후보들 중에서 찍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익숙한 것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본다면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 가지 또 뭐 권태웅 후보 어차피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권태웅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에 조금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져요. 정의당의 색깔을 입고 있는 권태웅 후보의 1호 공약이 넥솔론 부품 소재 전진 기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다른 분명히 정의당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분명히 이슈 제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약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텐데. 예. 근데 왜 이것을 1호로 내세웠나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기자회견을 거기 참여해서 그 얘기를 그래요? 네, 들었는데 예. 그 넥솔론 부분이 사실은 익산 분들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이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군산 같은 경우 군산 경제가 무너지고 위기 대응 지역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되거나 상당히 어떤 지원이나 관심들이 많은 반면에 익산에도 넥솔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그게 무너지고 꽤 오래됐는데 그거에 대해 단 한마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익산 경제 똑같이 어려운 거죠. 군산 경제 무너지는 것만큼 익산 경제에 다 기본적인 그 기업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익산 경제 그렇게 박살이 나는데도 익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넥솔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꽤 커요. 몇천 명이가 퇴사를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중분해돼 날아간 거예요. 태양광 밸류체인이 깨져버리면서.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반도체 똑같은 거예요. 그 페이퍼 웹을 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만 바꾸면 반도체를 만들어서 반도체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를 다시 살려내서 회생을 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산업 삼성이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옛날에 삼성이 새만큼 투자를 하다 포기했던 부분들을 끌어와서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거 완전 권태웅 방송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지역의 흔적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걸 그렇게 바꾸어서 지역을 어떻게 바꾸게 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정의당 후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깝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 같은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의당 후보가 일본어 내세웠을 공약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뭔가 있죠. 네. 그렇죠. 확실히 근데 다르긴 달랐어요. 이게 뭐지? 라고 느끼는 거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저 어떻게 보면 기자인 저한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신선했다. 신선하기도 하고 강렬하게 하지만 우리 다가왔습니다. 익산 을이 권태웅 후보 헌정방송이 될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도 좀 말씀을 위험해 지금 빨간불 이야기할 게 없어가지고 없어요? 아니, 워낙에 뭐 네. 한병도 후보가 사실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하여튼 뭐 결론은 익산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으나 저희가 갑과 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후보와 아까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시간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아마 40분 정도까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